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성심여고 출신이에요. 놀랐죠? 저 여기 그리고 바로 앞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졸업하고 MBC 지역 아나운서 겸 라디오 PD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감독원 공보실이라는 그 기자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연설은 결국에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매체이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게 준비한 만큼 오롯이 혹은 더 시너지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목소리에 대한 고민 있으세요?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네네네. 일단 목소리를 조금 전달력 있게 그리고 신뢰감 있게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호흡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호흡의 중요성.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말이라는 이 소리의 원료는 호흡이잖아요.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내가 말을 좀 풍성하고 준비한 만큼 흔들리지 않게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일단 호흡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들이쉬는 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나 평상시 지금도 이왕이면 우리가 숨을 많이 들이쉬어서 우리 폐 밑에 있는 장기가 밀릴 정도라고 해서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그 숨을 쭉 채워서 배를 밀어내는 복식호흡을 아예 생활화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내 몸이 안 흔들리고 내 소리가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내 악기가 지금 바이올린 정도인지 혹은 숨을 더 많이 채워서 첼로나 컨트라베이스 같은 악기인지를 구분하는 게 별로 호흡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지금 한번 숨을 가득 채워보실래요? 그리고 자, 봐봐요. 두 분은 지금 숨을 가득 채웠을 때 어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바이올린 정도의 악기로만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깨는 지그시 땅까지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배에 손을 대신 후에 숨을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그래서 숨이 가득 채워서 내 배에 댄 손을 밀어낼 정도로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네, 배가 좀 나오나요? 그 호흡을 평상시에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서 체득해 놓으세요. 그래서 연설이라는 우리 5분의 시간 동안에도 그 들이쉬는 숨, 깊게 들이쉬는 숨이 계속 되고 계셔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원래는 호흡하고 발성, 공명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결국에 소리의 울림을 더해서 소리를 더 풍성하고 전달력 있게 내보내주는 게 이제 공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두 명? 윤서요? 다인이요. 제가 만약에 사막에서 윤서야 다인아 불렀을 때 소리가 잘 울릴까요?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그냥 제 공기가 퍼지고 말겠죠. 사라지겠죠. 하지만 동굴에서는 물방울만 떨어져도 다 울리죠. 이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의 입속 공간을 동굴처럼 만들어주고 공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자 다시 원리 알려드리면 호흡을 가득 채워서 소리의 원료인 공기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요, 원료로. 그리고 이 공기가 나가면서 진동이나 파동을 내서 소리로 바뀌고 이 바뀐 소리가 말이 되는 건데 말로 나가기 전에 동굴에서 한 번 더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 동굴이라는 공명을 쓰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저도 입을 납작하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 공간을 많이 벌려주고 입천장을 들어 올린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윤서랑 다인이 목소리랑 들어보니까 다인이는 공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두 분 한번 하품해 보실래요? 자, 하품할 때 우리 한번 혀 있죠, 혀. 되게 웃긴 그림인데 혀로 입천장을 만져보세요. 딱딱한 입천장이 있죠. 그리고 혀를 다시 뒤로 보내보시면 이렇게 여린 피부와 입천장이 나오면서 큰 공간이 하나가 나와요. 느껴지죠? 그쪽이 여러분의 동굴이에요. 그리고 하품할 때 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감각을 지금부터 쓰는 법을 익히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세요. 그래야 소리가 잘 명료하게 나와요 라고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린다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안쪽 공간, 여러분의 입 쪽 안에 있는 동굴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안쪽에 마이크를 하나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에서 내 소리를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울려서 에코잉을 해주고 내보내는 거니까 원리 알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연설해 볼 때 이 공명까지, 호흡부터 공명까지 잘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좀 이따 그럼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이스까지 기본기 빨리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완급 조절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완급 조절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도 연설 영상 앞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5분 동안 전달해야 될 이야기가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플로우라고 하는 흐름이 있겠죠.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프닝부터 이렇게 시작할 건데 여기에서 한번 공감을 이끌어낼 거고 여기에서 한번 여운을 주고 여기에서 내 진짜 주장을 말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근거를 탄탄하게 대줄 거고 그 다음에는 감성적으로 클로징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체 플로우가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맞게 완급 조절이라고 하는 강약 조절을 여러분의 표현력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 문단마다 혹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신 후에 그럼 오프닝에서는 내가 뭐 재미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운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좀 친해지는 워밍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뭐 정하면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보이스를 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완급 조절, 소리의 강약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속도를 변화시켜줌으로써 강약을 조절시켜주는 거예요. 변주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속도, 중요한 이야기 앞에서 일부러 천천히 한다거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되게 안 중요한 얘기는 스피디하게 막 가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것처럼 속도를 늦춰준다거나 혹은 아니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듣는 분들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다들 집중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조로운 똑같은 속도로 말을 하기보다 중요할 때 더 빠르게 혹은 더 천천히 속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집중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서 여기에선 더 천천히 해야지, 여기에선 빠르게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백의 미를 활용하는 거예요. 포즈라고 하죠. 약간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할 때나 뭐 재생 그런 거 할 때 일시정지 이런 거 있죠. 그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방금 예를 들어 드릴 때 중요한 얘기 할 때 이거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앞에서 잠깐 쉬고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금하게 만드는 혹시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속도와 공백이라고 하는 그런 여백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앞에서 잠깐 쉬었다 말해주면 그 중요한 이야기가 확 더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연설로 한번 직접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핵심 문장 앞에서 잠시 쉬었다가 더 잘 보이게, 잘 들리게 던져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톤의 변주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보통 처음 연설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 똑같은 음정으로 그냥 쭉 발표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저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가? 저 문장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건가?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청중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톤을 높여서 혹은 톤을 더 낮춰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되게 잘 연결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의 톤을 안정적이고 여러분만의 가장 매력적인 보이스로 잡고 가시되, 그 기본적인 톤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높인다거나 혹은 더 낮춘다거나 변주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아까 호흡과 공명, 발성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호흡이나 공명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배웠던 거 직접 한번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호흡을 일부러 더 많이 채우거나 더 많이 머금으면서 말을 하면 소리가 더 풍성하고 그 소리가 더 오롯이 잘 뭉개지지 않고 잘 나오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박진영의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변주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공기를 더 많이 내뱉으면서 되게 심야 라디오 DJ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뭔가 주장을 해야 할 때는 울림을 더 비중을 높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호흡과 공명의 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반 소리반에서 공기와 소리의 비중을 변주를 주시는 것까지 네 가지로 완급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다양하고 표현력 있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실전 대비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큰 무대나 혹은 큰 발표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편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왠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안 떨 것 같긴 해요. 긴장 되게 안 하는 스타일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실전에서 떨지 않고 뭔가 쫓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되게 간단한 건데, 어렵지만 간단한 거.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잘해야 되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실력 발휘를 못하고 더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표를 앞두고 연설을 앞두고 그 동안에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키워드 위주로 내용에만 집중하시고요. 내가 잘했는지 잘 안 했는지는 그냥 끝나고 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실전에서는 잘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처음에 배웠던 호흡을 계속 많이 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랑 이 할 말의 원료를 계속 채울 수 있고, 우리 몸도 혹시 이과 있어요? 이과 친구? 없어요?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 몸도 부교감 신경이라고 해서 되게 몸의 안정이나 진정을 시켜주는 것이 결국 호흡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하면 호흡도 긴장해서 호흡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되게 간단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하고 계속 호흡 채워주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실전 팁은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의 오프닝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발표 연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